한 여행 가이드북에는 관광객과 여행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관광객은 구경을 하기 위해 떠나는 사람이지만 여행자는 만남과 배움을 위해서 여행하는 사람이다. 살아가는 일은 곧 새로운 사람과 일과 풍경을 만나는 일의 연속이지요. 여행과도 같은 삶에서 과연 나는 관광객일까요? 아니면 여행자일까요? (10월 8일) 화요일에 일어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예요. 화요일 아침 일어나 시작했고요. 오늘 첫 곡은 이상은의 삶은 여행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삶이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만남과 배움을 위해 하는 그런 여행 말이죠. 살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나를 성장시키는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이 시간은 새벽 5시에 저와 만나실 수가 있어요. 혁명가이자 정치가였고 의사이자 게릴라 지도자인 체게바라.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은 일생을 바꾸는 경험을 한 이후에 혁명가의 길에 뛰어듭니다. 역사 속 오늘은 체게바라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나보시죠. 우리 모두는 리얼리스트가 되자. 그러나 가슴에는 이상을 품자. 체게바라는 대학 시절 친구와 오토바이를 타고 남미를 여행합니다. 여행 중에 미국과 유럽 농장주들에게 박해를 받는 남미의 가난한 농민과 빈민을 목격하고 빈부격차와 계급 문제 등에 관심을 갖게 되지요. 결국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영향을 받아서 공산주의 혁명가가 됩니다. 체게바라는 26살 때 카스트로를 만나 쿠바에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당시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던 독재 정부를 무너뜨리죠. 그 후 쿠바 재무장관이 되지만 한 곳에 안주하는 생활에 실증을 느꼈습니다. 37살 때 공산주의의 모토인 세계혁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앙골라에 건너가 게릴라전을 펼쳤지만 실패하지요. 불가리아에서 다시 게릴라전에 참여했다가 1967년 10월 8일 총상을 입고 포로로 잡혀서 다음날 바로 총살을 당합니다. 체게바라에 대한 평가는 양쪽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세계혁명을 이루기 위해 실천에 나선 영웅과 잔인하고 무능력한 데다가 과대망상증과 소영웅주의에 빠진 몽상가라는 것이죠. 체게바라는 쿠바 재무장관이었던 시절 쿠바의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고요. 게릴라전을 펼쳤을 때도 그의 작전 능력과 정보 수집 능력은 형편이 없었다고 합니다. 매우 잔인하기까지도 했는데 혁명에 대해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생각을 가진 부하들은 직접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 죽이기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게바라가 세기의 풍운하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듯 합니다. Aprendimos a quererte desde la histórica altura donde el sol de tu bravura. 함께 하신 곡은 솔레다드 브라보의 아스타 시엠프레 였습니다. 사람들은 부귀영화를 쫓으면서 안락한 삶을 바라기도 하는데 의사로서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혁명길에 뛰어든 체게바라는 요절을 할 때까지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뛰어들었다는 점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는 사바다님 오셨네요. 힘찬 새벽입니다. 따뜻한 차 한잔 하십시오 하셨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일어나 가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사바다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여유있게 오늘도 시작해보시면 좋겠네요. 타도 태클당님께서 이 시각은 처음입니다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떤가요? 느낌이 또 궁금하네요. 오달고조님께서도 오셨네요. 많이 기다려지는 시간 근무 시작하면서 출첵합니다 하셨는데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어제 오늘의 주인공은 1956년 미국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퍼펙트 게임의 주인공인 돈 라슨입니다. 만나보시죠. 돈 라슨은 아주 뛰어난 투수는 아니었습니다. 구위는 평범했고 제구력도 들쭉날쭉했죠. 1953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해서 1967년 은퇴할 때까지 그는 무려 7개 팀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100년이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밖에 없었던 대기록의 주인공입니다. 월드시리즈에서의 퍼펙트 게임이 그의 어깨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메이저리그의 정규 시즌과 월드시리즈를 합해 퍼펙트 게임은 17번 뿐입니다. 1956년 10월 8일 미국 뉴욕 양키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브루클린 다저스의 월드시리즈 5차전. 양키스의 선발 투수로 등판한 라슨은 그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의 라슨과도 전혀 다른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평소 제구가 좋지 않았던 그였지만은 이날은 마음먹은 대로 포수의 밑으로 공이 빨려 들어갔죠. 강타선으로 유명했던 다저스였지만 라슨의 송곳 같은 제구에는 별도리가 없었습니다. 26명의 타자를 연속 아웃시키고 맞은 9회 초 2사 후 타석에는 대타 전문 요원인 데일 미첼이 들어섭니다. 볼 카운트 2 스트라이크 1볼에서 라슨의 손을 떠난 빠른 직구가 포수 요기베라의 밑으로 들어가는 순간 베이브 피넬리 구심의 손이 번쩍 올라갔습니다. 전무후무한 월드시리즈 퍼펙트 게임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이날 경기는 2시간 6분 만에 끝났고요. 양키스는 2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퍼펙트 게임이 이튿날 현지 신문인 뉴욕 데일리 뉴스의 칼럼 기사 리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퍼펙트 경기를 던졌다. 조셉 맥매너스의 곡 전해드렸습니다. Music of the Angels. 양키스는 최종 7차전에서 승리를 해서 다저스를 꺾고 월드 시리즈 패권을 차지했지만 최우수 선수는 라슨의 차지였습니다. 돈 라슨은 DL000이라는 번호가 붙은 차를 몰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DL은 돈 라슨의 머리 글자고요. 뒷자리에 000은 노 히트, 노 런, 노 에러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만나보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새벽 5시면은 국민TV 라디오 방송 시작과 함께 일어나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는 1962년 역사 속 오늘로 가보겠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함께 언론이 국가에 맞선 20세기 양대 사건으로 꼽히는 슈피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만나보시죠. 1962년 10월 8일 여느 때처럼 월요일에 발간된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에는 서독 군 방어 태세의 문제점을 지적한 22쪽 분량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잡지가 나온 지 18일째인 26일 밤 슈피겔 편집국에 수십 명의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이들은 창간인이자 발행인인 아크슈타인 씨를 체포하고 수천 건의 서류를 압수했습니다. 죄목은 국가기밀 누설죄였죠. 당시 분단국가였던 소독의 군사기밀을 공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몇 해 전부터 슈피겔과 정부의 관계는 좋지가 않았습니다. 슈피겔이 관리들의 뇌물 스캔들을 잇따라 폭로했기 때문인데요. 눈의 가시를 뽑아낼 좋은 기회였을까요? 권력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오만했습니다. 위대한 저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리던 아쿠슈타인 씨가 투옥되자 수천 명의 시민이 거리로 몰려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나라 밖에서도 언론 탄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죠. 아우쿠슈타인 씨는 투옥된 지 103일 만에 풀려납니다. 오히려 사건을 주도했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가 임기 2년을 남긴 채 사퇴했고 프란츠 스트라우스 국방장관도 물러났습니다. 국가 권력이 완패한 것이죠. 2002년에 세상을 뜬 아우쿠슈타인 씨는 언론의 역할은 올바른 사실 전달이지 정치 투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널리스트는 선거나 이기고 정당이나 후원하라고 위임장을 받은 게 아니다. 총리와 장관을 선출하거나 대연정, 소연정을 이끌어내려고 할 때, 그러니까
정치를 하려고 할 때 패자가 된다. 아우구슈타인 씨가 한 말인데요. 그의 말은 지금도 곱씹을 만합니다. 데이비 베누아의 Here, There and Everywhere 들으셨습니다. 슈피겔의 뜻은 거울이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한치의 일그러짐 없이 보도하겠다는 의지가 이름에 담긴 거겠죠. 슈피겔이 움직이면 관리들이 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력층의 부정과 비리를 파헤치는데 슈피겔은 주력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반드시 필요한 게 권력에 대한 끝없는 비판 정신이겠죠. 진실을 왜곡하지 않는 공정언론, 국민TV 기대해 주시고요. 국민이 주인인 방송 우리 같이 만들어 가보죠. 화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본방사수 못하신 분들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팟빵 홈페이지 이용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농구 천재로 불렸던 마이클 조던은 평생 9,000개의 골을 놓쳤고요. 300게임에서 패배했다고 합니다. 게임을 이기게 할 뻔한 결정적인 골을 26개나 넣지 못하기도 했고요. 사람들은 그의 성공만을 기억하지만 빛나는 성공과 영광의 순간 뒤에는 혼자 상처 입고 쓰러졌던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누구나 실패는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는가? 그 과정이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만들기도 하고요. 삶의 걸림돌로 만들기도 하겠죠. 실수와 실패는 내가 전진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킹콜의 노래 들어보시죠. 모나리자.
네, 킹콜의 음성으로 모나리자 들으셨습니다. 이 아침에 깨어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만나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서울올림픽 성공에 흥분해서 벗어나지 못하던 1988년 역사 속 오늘은 미결수 12명이 호송 도중에 탈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만나보시죠. (1988년 10월 8일) 미결수 12명이 호송 도중 탈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교도소에서 대전과 공주교도소로 이감 중이던 미결수 12명은 중부고속도로에서 호송버스를 탈취했습니다. 이들은 교도소 안에서 만들어 숨기고 있던 칼 2자루와 쇠꼬챙이 등으로 수갑을 풀고 교도관을 위협하면서 권총을 빼앗아 서울로 달아났죠. 경찰 검문을 피해 서울 곳곳을 전전하면서 강도와 절도 행위를 벌이며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최후까지 잡히지 않았던 5명 가운데 지장원을 비롯한 4명은 10월 15일 밤 서대문구 북과좌동 고모 씨의 집에 잠입해서 고 씨 가족을 인질로 잡습니다. 다음날 새벽 4시쯤 고 씨가 탈출해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경찰 병력 1000여 명이 집을 에워싸는데요. 이들은 일가족을 인질로 잡고 칼과 권총을 휘두르면서 광란의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이 인질극은 당시 텔레비전을 통해 그대로 중계가 됐죠. 낮 12시쯤 경찰과의 대치 과정에서 탈주범 2명이 지강원의 총을 빼앗아 자살했습니다. 지강원은 경찰에게 비지스의 홀리데이를 틀어달라고 요구한 뒤 노래가 울려 퍼질 때 유리조각으로 자살을 시도하는데요. 그 직후 경찰 특권대원들이 집으로 진입해서 인질로 잡혀있던 가족은 모두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경찰 진입 과정에서 지강원은 총 2발을 맞았고요. 같은 날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이 사건을 1980년대 표상처럼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켰던 건 지강원이 인질극을 벌이는 와중에 방송 카메라를 향해 외쳤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당시 한국 사회의 세태를 꼬집으면서 국민 공감을 얻어 널리 유행을 했습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다 그대를 위했던 시간인데 이렇게. 이승환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기다린 날도 지워진 날도. 인천 달봉이님께서 일어나 가족 여러분 행복하고 힘차고 건강한 한 주 되세요 라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달봉이님. 지난주에 서울역 광장에서 달봉이님과 얘기하면서 신청곡 남기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 지켜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네 꺼져님께서 정승조 아나운서님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세요 하셨고요. 록향님께서도 방문을 해주셨어요. 정승조 아나 국민TV 조합원 친구들 꿀모닝 이번 주도 잘 살아내보자고요. 아자아자. 맞아요. 잘 살아내봐야 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남겨주시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1919년 역사 속 오늘로 한번 가보시죠. 금주법은 1919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한 법으로 그해 10월 8일 연방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주류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판매와 운반, 수출입까지 막는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죠. 이 법안은 각 주의 승인을 얻어 1920년 1월 미국 전역에서 발효됐습니다. 입안자인 하원 의원 앤드류 제이 몰스테드의 이름을 따서 몰스테드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과 태업,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양조업에 종사하는 독일계 이민자들이 부를 축적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독일 잠수함이 영국의 호화 여객선인 루시타니아호를 격침한 사건을 계기로 이 배에 타고 있던 자국민 128명을 잃은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독일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미쳤죠. 1920년대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의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퇴폐적인 것으로 생각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반음주 운동도 금주법 제정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주법 시대가 열렸지만 현실은 법안 취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뉴욕의 경우 금주법 시행 전 15,000개이던 술집이 금주법 시행 후에는 32,000개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금주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무허가 술집들의 개업이 줄을 이은 것이죠. 밀주 제조로 거대한 마피아 조직을 거느리게 된 알카포네를 비롯해서 술을 밀수, 밀송, 밀매하는 조직 폭력배들이 창궐했고요. 주류 사업 이익을 노린 폭력 조직 간 살인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폭력 조직들이 조성한 검은 돈과 서민들로부터 벌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부패 경찰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였죠. 29년 대공황이 미국 경제를 강타하면서 금주법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위기로 기존 양조업자들의 불만이 빗발치고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궁핍해지자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금주법 완화에 나서는데요. 결국 1933년 금주법은 수정헌법 21조에 의해 폐지가 됐고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금주법 시대도 10여 년 만에 막을 내립니다.
김동률의 낙엽 띄워드렸습니다. 공민TV 라디오 일어나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여주고리 선배님께서 오셨네요. 어제 주신 문자인데 손가락에 자연스럽게 팟빵으로 올라가네요. 노래라고는 뽕짝밖에 몰라서 신청을 못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렇죠. 이 새벽이라는 시간대가 참 노래를 선곡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죠. 저도 선곡할 때마다 요런 팝을 틀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한 경우가 몇몇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이소라의 Take 8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주고리 선배님 이 노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또 힘차게 시작하시고요. 내일 새벽 5시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